폭염 장기화로 가축과 양식어류의 폐사가 잇따르며 지금까지 2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피해는 더 확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에 나섰습니다. 앞서 GTX 노선 발표로 수도권의 확대를 부추기며 지방 소멸 위기에 눈 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며 한 달 전 광주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캐스퍼 EV가 암초를 만났습니다. 현대차와 GGM은 국내 업체가 만든 배터리를 사용해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김 전 지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열리며 야권은 술렁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폭염특보가 20일 넘게 지속되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축과 양식어류 폐사로 지금까지 2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폭염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피해는 더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8만 마리의 닭을 키우던 축사가 텅 비었습니다. 17년째 무안에서 양계 축산을 해온 김하실 씨는 키우던 닭을 출하하고도 병아리 입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폭염이 수그러들 때까지는 당분간 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폭염이 일찍도 왔어요. 6월부터 와가지고 제가 전 파스를 굉장히 힘들게 키웠었는데 또 이번 파스도 장마에다가 폭염에다가 높은 습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다른 때보다 일찍 출하를 하고.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 벌써 20일을 넘고 있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닭과 오리, 돼지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에서 폐사한 가축수는 120개 농가에서 14만 9천 마리로 피해액은 23억 원에 이릅니다. 닭이 13만 2천 마리로 가장 피해가 크고 오리 1만 1천여 마리, 돼지 5,500여 마리입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피해도 발생하기 시작해 넙치와 우럭 등 27만 8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피해액은 4억 6천만 원입니다. 바다의 수온이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이라 지난해 발생했던 220억 원대의 대규모 피해도 우려됩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좀 적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피해가 예상됨으로써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푹푹 찌는 축사와 펄펄 끓는 양식장을 바라보는 농민과 어민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국내에서 소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동시에 발생해 전라남도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한우 농장에서 어제 폐사율이 10%에 이르는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올해 처음으로 발생했으며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북 영천 도축장을 영암의 한 농장과 도축장에 출입한 사실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도는 소 사육 농가에게 위기 단계 주의를 발령했으며 영암의 한 돼지 농장과 도축장에 대해서는 긴급 방역 작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밝히며 수도권 과밀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GTX 노선 발표에 이어 대규모 주택 공급까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대규모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개발하기로 한 겁니다. 청년을 비롯한 미래 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주택 규모는 모두 8만 가구. 그 밖에 재건축, 재개발이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수도권에 무려 42만 7천 가구를 새롭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발표된 이번 그린벨트 해제 소식에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라든지 여러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도 패싱을 하고 오로지 오세훈의 서울시하고만 협의를 해서 그 해제 방안이 발표가 된 너무 편향적인 절차를 거쳤다. 이미 수도권 GTX 6개 노선에 대한 발표까지 나온 상황에서 실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경우 더 많은 기업과 인력이 수도권에 몰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중심이 되는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지방의 소멸과 고령화 시기에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투기 과열로 이어질 경우 정부가 의도한 집값 안정도 달성이 불투명합니다. 인구 소멸과 지역 불균형 해소에 역행하는 근시안적인 수도권 개발 정책에 지역의 소외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순천이 지역구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순천대의 전남의대 공모 참여를 촉구하고 나서며 지역사회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순천대가 결정권자인 정부의 공모 절차를 무시하고 의대 유치를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공모에 불참할 경우 순천대 의대 유치 가능성을 사실상 0%로 만드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천대와 순천시는 전남도 공모 불참은 동부권 국회의원과 함께 협의한 사안으로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면서도 김 의원이 교육위원회 소속인 만큼 이번 발언이 미칠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광주광역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초, 중, 고등학교 주변 시설 경계선 30m 이내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시설 경계선 10m 이내였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금연구역도 30m로 확대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전 광주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캐스퍼 전기차가 암초를 만났습니다. 가성비가 좋아 시장의 호응을 얻어가고 있었지만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해 소비자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캐스퍼 전기차는 국내 업체가 만든 배터리를 사용해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상단 조립이 끝난 캐스퍼 차체가 옮겨오자 로봇이 하단부에 배터리를 탑재합니다. 고급차 수준의 편의 사양과 높은 가성비로 주목받고 있는 캐스퍼 EV입니다.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됐던 캐스퍼 EV가 생산 한 달 만에 암초를 만났습니다. 이따른 전기차 화재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진 겁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공포감을 잠재우기 위해 출시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캐스퍼 EV에 장착되는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가 합작해 설립한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GGM도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중국산 저가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국산 배터리는 가혹한 테스트를 거쳐서 안전성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전기차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캐스퍼 전기차 생산 목표는 2만 1,000여 대. 생산 초기 주문이 밀려오면서 GGM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평일 잔업과 주말 특근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추가 채용까지 계획했던 GGM. 전기차 화재라는 예기치 못한 악재로 캐스퍼 EV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식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 지역 전동 킥보드의 운행 속도를 최고 시속 20km로 낮추는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광주 권역에서 영업 중인 전동 킥보드 업체 3곳과 최고 속도 하향 시범 운영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 연말까지 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동 킥보드의 최고 시속은 25km이며 이를 시속 20km로 낮출 경우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라이트 성향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107개 광주 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광주시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천박한 역사 인식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친일 역사 쿠데타 시도를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관장 임명이 철회되지 않으면 5.18 민주화운동 3단체도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할 것이라며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해 독립정신을 지키고 널리 알려 국민 통합에 기여한다는 본분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 후보 중 한 사람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늘 복권됐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친문 적통으로 불리는 김 전 지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열리며 야권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생계형 형사범 등 1,219명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새로운 지도부를 뽑고 있는 민주당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1극 체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야권의 새로운 대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친문 적통 평가를 받고 있는 김 전 지사는 2027년 대선 출마의 길이 열렸습니다. 반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 달 이뤄질 예정입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내려지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독일에 머물고 있는 김 전 지사는 올 연말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후 민주당 내 비명 세력의 구심점 역할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조국 대표 등 야권 세력과 연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에게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냈던 호남 유권자들이 김 전 지사에게 얼마만큼 지지를 보내느냐에 따라 야권 권력 지형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연결고리가 떨어져 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쯤 광주 박림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연결고리가 50m 아래 버스 정류장 앞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정류장에 서 있던 50대 여성이 도로 파편에 어깨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행인 2명도 과호흡 증상 등이 나타나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크레인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연결고리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80대 운전자가 몰던 SUV가 세차장으로 돌진해 2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도로에서 80대 A씨가 몰던 SUV가 인근 상가로 돌진해 A씨와 70대 동승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가속 페달 조작을 오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